안녕하세요. 코드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트스트랩으로 간단한 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폼에는 부트스트랩의 플로팅 레이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입력창을 클릭하면 상단에 이렇게 레이블이 작게 뜨는 스타일이에요. 부트스트랩에서 제시된 예제 코드로 이러한 플로팅 레이블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폼 또한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이 가로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에서는 세로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폼을 부트스트랩 예시 코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HTML 기초 개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HTML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세상과 공유해 보세요. 자, 그럼 VS 코드로 이동해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트스트랩 기본 세팅을 해주세요. 먼저 부트스트랩으로 연한 배경색을 하나 넣어 볼게요. BG 프라이머리로 파란색 배경색에 오페시티로 불투명도를 25%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섹션 태그에 컨테이너 클래스를 적용해서 기본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센터로 내부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도 시켜줄게요. 그리고 섹션 제목 영역에는 마진 탑과 Y축 패딩을 5 정도씩 넣어보겠습니다. 이 안으로 H1 태그의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제목을 조금 굵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P 태그에 텍스트 뮤티드 클래스를 적용해서 부연 설명을 짧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으로 폼을 넣어줄 거예요. 먼저 폼 태그로 전체 폼을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이름과 이메일, 이 두 개의 입력란이 가로 배치 또는 세로 배치로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빠르게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폼에 로우 클래스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로를 필요한 만큼 칼럼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갈 구간은 미디움 사이즈 이상에서 칼럼 6칸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칼-md-6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갈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메시지란은 항상 12칸씩 차지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버튼도 동일하게 칼-12로 레이아웃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이메일, 메시지, 버튼이 들어갈 레이아웃이 완성된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름 구간부터 채워줄게요. 저희는 부트스트랩의 플로팅 레이블 예제 코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부트스트랩 닥스에서 왼쪽 메뉴에 보면 폼 카테고리가 있어요. 폼 카테고리에 플로팅 레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플로팅 레이블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자, 이렇게 입력창 상단에 레이블이 작게 뜹니다. 바로 이 스타일이 플로팅 레이블이에요. 아래쪽에 코드를 볼게요. 폼 플로팅이라는 클래스와 인풋 태그에 폼 컨트롤이라는 부트스트랩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부트스트랩 클래스 지정만으로 바로 이러한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예제 코드 하나를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한 예제 코드를 이름 구간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름을 적는 구간이죠.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레이블의 포 속성도 네이밍 풋으로 바꿔서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레이블에 띄울 텍스트를 레이블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위쪽에 플레이스홀더도 동일하게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플로팅 레이블 스타일이 적용된 입력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상단에 작은 레이블이 뜹니다. 자, 동일하게 이메일창 구간에도 만들어 줄게요. 자, 조금 전에 복사했던 예제 코드를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 자체가 이메일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 레이블 텍스트만 이메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메일 입력창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칼럼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 이상에서는 이렇게 2칸으로 배치됩니다. 자, 지금 현재 예제 코드는 마진 바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는 거터로 바꿔주겠습니다. 부츠스랩 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여백을 넣어줄 때는 거터를 사용하죠. 로에 거터를 4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오버플로우 히든 클래스를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메시지 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조금 전의 페이지에서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리면 텍스트 에리아 예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예시는 다른 입력창과 동일한 높이로 세팅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자, 바로 두 번째 예시가 높이를 조정한 예시입니다. 부트스랩에 폼 플로팅 클래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높이 조절은 CSS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칼럼에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도 동일하게 폼 플로팅 클래스와 폼 컨트롤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레이블만 메시지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레이블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높이는 CSS의 하이트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150 픽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큰 높이의 메시지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 버튼도 넣어보겠습니다. 버튼은 BTN 데인저로 빨간색 버튼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진탑도 5 정도 넣어서 조금 더 여백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의 폼은 벌써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플로팅 레이블 폼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움 사이즈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이 작을 때는 이름과 이메일 입력창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고요. 화면이 커지면 가로로 배치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폼의 크기가 너무 크죠? 저는 이 폭과 스타일을 조금만 더 변경을 해볼게요. 먼저 입력창에 둥근 정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트스랩에 라운디드 클래스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개의 커서를 잡아서 한 번에 바꿔줄게요. 라운디드 클래스 뒤에 0부터 5까지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입력창과 버튼 모두 라운디드 4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둥근 테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폭도 제한시켜 보겠습니다. 로에 W-75로 부모 너비의 75%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 오토로 가운데 정렬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폭이 제한되었죠. 자, 그런데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이상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이상에서만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처럼 특정 화면 사이즈 이상에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추가적인 칼럼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칼-XL-5로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이상에서는 12칸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맥시멈 10칸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메시지란은 총 10칸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사이즈 이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이 조금 더 제한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왼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자, 가운데 정렬을 시켜줄게요. 자, 주축으로 가운데 정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주축 정렬은 저스티파이 컨텐츠죠. 센터로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이런 형식으로 하나씩 부트스랩 클래스를 적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닥스에 이러한 형식으로 수많은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부트스트랩의 다른 예시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른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